예, 어떻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웃으니까는 좀 먹적기도 하고, 예, 앞으로 자주 웃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를 보고 웃지 마시고 바로 옆에 짝꿍들이 있으시잖아요. 아주 짝꿍이 다 있네. 짝꿍 보고 크게 한번 웃어보시는 겁니다. 자, 짝꿍 보고 웃는 거예요. 시작! 좀 길게 웃어요, 이거. 예. 그리고 자, 지금부터 사실은 제 소개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원래 서울대학교에 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나와서 사법고시 시험을 보고 패스해서 이제 검사 생활을 제가 한 30년, 30년 정도 검사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거기 법원 앞에, 우리 마두동 법원 앞에 그 변호사 사무실을 낸 그 영철씨 앞집에 사는 남자입니다. 박수! 딴 데서 이야기하면 너무 웃어요. 예, 제가 검사를 알고 있다가 그 장영철씨 앞집에 산다고 하면은 하도 기가 막혀갖고 웃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좀 심각하신 분들이 많아. 심각해. 예. 그리고요, 예,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치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치매를 우리가 알기 이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저거 타임머신을 타고서 기원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원전으로 가는데, 자, 기원전 아까 여기 칠판 하니까 이쪽에다 갖다 놓겠구나. 기울기도 여기 있고. 자, 기원전으로 가면은 700 겁이 나가지고 59년 기원전, 그리고 이제 서기 500년. 그러면은 약 합치면은 한 1300년 정도 되시죠? 1300년 정도 되는데, 이 시기가 바로 무슨 시대냐면은 서양화에서 로마 시대. 무슨 시대? 로마. 예, 로마 시대. 자, 우리가 로마 시대를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약 한 1300년 정도 되는데, 그 로마 1300년 동안에 뭐가 있어요? 왕이 정치를 하고 공화정, 그 다음에 제국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로마 제국. 그런데 이 시기에는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평균 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40. 땡인데, 땡. 예. 18? 18도 땡이야. 맞았어. 저 박수 한번 주세요. 예, 28세. 이 시대는 28세가 왜 28세냐면은 전쟁이 많았겠죠. 그죠? 그리고 가뭄과 홍수가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질병, 전염병이 많았죠. 뭐 콜레라든지 장기부스, 홍역, 그 다음에 독감, 이런 거가 많아가지고 수명이 또 짧았고, 특히 그 영유아 10살 이전에 많이 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옛날에 그 로마 시대가 평균 수명이 또 몇 살이라 그랬어요? 지금? 네, 28세. 28세라고 제가 이거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는 또 그랬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또 평균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우리가 조금 상상할 수가 있죠.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찝으시면 돼요. 요즘에가 아니라 조선시대 500년. 그 통틀어서 조선시대의 평균 나이. 지금? 아유, 너무 많이 쓰셨는데. 너무 많어. 아니, 절반으로 몇 살? 몇 살? 35세. 오! 아니, 저 특보고 오셨죠? 35세가 맞아요. 먼저 예, 조선시대, 먼저 번에도, 예. 이번에 내용이 좀 틀릴 거예요. 조선시대는 몇 살 평균 나이가? 예, 35세예요.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그 당시에 살던 뭐 예를 들어서 궁궐에 살든지, 그 다음에 세도가들, 벼슬을 하던 사람들은 좀 잘 먹어서 일반 평민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았겠죠. 우리 평민들 기준으로 한 거예요. 35살.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35살이니까 35살 이상 살면 많이 살게 된 거죠. 맞아요? 네. 35살 이상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그 일본에서 해방이 되고 1945년 되겠죠? 1945년에 평균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우리가 해방이 된 게 1940대 그 기록이 있어요. 이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대충 50세? 좀 비슷해요. 예, 정답을 빨리 말씀을 드리면은 48. 누가 그랬어요? 아, 조금 틀렸어요. 45세. 예, 평균 나이가 45세. 우리가 1945년대 해방이 됐는데 45세면은 뭐 지금으로도 뭐 보면은 젊은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또 한가합잔치를 해서 60살만 되면은 아주 오래 살았다고 그냥 동네 잔치를 하고 그랬었죠. 근데 요즘에 이 해갑잔치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 안 하죠? 안 한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헬스도 안 해. 지금 이제 그 노인이라고 그러면은 몇 살이 노인이에요? 몇 살부터? 65세부터 노인이야. 이게 법으로 만 65세부터 노인인데 이 65세가 노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언제부터 썼냐면은 1981년부터 유엔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정한 노인의 그 기준이 65세라고 얘기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몇 년에? 1900 몇 년? 81년? 예, 1981년. 예, 요거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2026년이니까 벌써 몇 년 됐어요? 45년 됐어. 45년 동안에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이 법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쳐. 지금 65세 같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노인네 같아요? 아니면 어때요? 청년 같아요, 청년. 그죠? 예, 65세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노인이라고 해서 뭐 지하철 공짜로 타잖아요. 그죠? 맞아요? 제 생각에는 노인이라고 그러면 한 10년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75살 정도부터는 노인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또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50대 후반이거든요. 50대 후반인데 어렸을 때만 해도라도 노인 그러면은 이 머리가 허옇고 그다음에 이빨 빠지고 허리가 꾸부정해갖고 지팡이지는 사람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연세가 90이 넘어도 아주 꼬장꼬장하셔요.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그죠? 아, 대답 들어. 네.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 대답 안 하시고 전부 다 그냥 뭐 화가 난 사람들 같아. 화가 났네. 우리 저 어르신 봐봐요. 93살이야. 지팡이 안 짚고 다니시잖아요. 아주 이 치아도 아주 그냥 아주 빠진 데도 없으시고요. 임플란트 안 하셨죠? 예. 그거 봐. 야, 대단하시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초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초고령화 시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초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 좀 지워야 되는데 이게 또 흔들흔들거려서 떨어질까 봐 겁이 나네요. 이게 좀 고쳐야 되는데 자, 초고령화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 이전에는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어. 고령화 시대. 자, 고령화 시대.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가 있었고, 고령화 시대에서 또 발전돼갖고 고령 시대. 네. 요게 그 요양보호사 같은 거 시험 보거나 대학 입시 시험이 꼭 나와요. 고령화 시대가 있었고, 고령 시대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무슨 시대? 초가 들어가, 초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 시대가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한 몇십 년 전부터 고령화 시대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 거예요. 그 전에는 고령화 시대가 없었어. 이 고령화 시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 인구에,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인구가 몇만 명이에요? 예, 맞아요. 5,100만 명이야. 5,100만 명인데 거기에서 100만 명을 빼면 5천만 명이라고 되잖아요. 그 5천만 명 중에서 몇 프로 이상이 돼야지만은 고령화 시대라고 얘기했나요? 대답이 나올 김 선생님, 고령화 시대에는 전 인구의 몇 프로 이상이 노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20%. 너무 앞질러 갔어. 자, 7%. 자, 7%예요. 고령화 시대는. 근데 7%면은 5천만 민족에서 7%는 몇백만 명? 몇백만 명? 350만 명 맞아요. 350만 명이 그때는 노인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런데 점점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고령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 시대는 또 몇 프로예요?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서
만 65세가 전 인구의 몇 프로가 이상이 될 때에 우리가 고령시대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 알고 있던 거예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몇 퍼센트? 네, 대답이 빨리 안 오니까. 14. 어? 14. 아, 여기 연세대학교 58년도에 이 길을 들어가셨어. 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중국님한테. 야, 이게 고령시대는 14%예요. 역시 강우사님이 틀리네. 14%면은 예를 들어서 5천이면 한 700만 명이야. 곱하기 5천 곱하기 14%면 700만 명이야. 이때만 해도 우리 노인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지났어. 지금 우리는 초고령화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고령화 시대는 우리 전 인구의 몇 퍼센트 이상이 25%. 네? 20%. 누가 그랬어? 누구? 그 선생님? 야, 그 기가 막히게 맞추셨어. 20%예요. 딴 데 가면은 요 7, 14, 그러니까 21%라고 얘기하거든요. 정확하게 맞추셨네. 20%.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 어르신. 90세를 먹은 어르신한테. 예. 20%예요. 21%가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20%면 우리가 5천만 민족 중에서 20%면 5분의 1이거든요. 그 몇만 명이에요? 네, 그렇지. 1,000만 명이죠. 1,000만 명. 자, 1,000만 명인데 지금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은 거 1,000만 명, 1,000만. 여기 명자를 안 붙였네요. 예, 이 명자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였어. 그러니까 1,000만 명이나 지금 이거 초고령화 시대를 달리고 있는 건데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요. 이 1,000만 명 중에서 노인들 1,000만 명 중에서 치매 인구가 몇만 명이에요? 치매. 노인의 숫자가 많을수록 치매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300만 원. 네? 300만? 오, 비슷하게 맞히셨어. 정확하게 이 치매라고 하는 그 한자가 이 병인데 이런 분은 지금 100만 명이 넘어섰어요. 100만 명이 넘어섰어. 만 명이 넘어섰고 그 치매 이전 단계가 뭐예요? 전 잠깐 물어봅니다. 치매 이전 단계가 경도인지장애라고 있어요. 그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350만 명이 넘어요 지금. 경도 인지 인자가 350만 명이 넘어요. 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고령화 시대를 달린다 그랬는데 고령화 시대가 350만 명이 언제 왔냐면은 몇 년도 왔냐면 2000년에 왔어요. 여기서 고령화 시대가 언제 왔다고요? 네, 2000년에 고령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노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고령 시대라고 불린 게 몇 년도냐? 여기 700만 명 14%일 때가 2017년. 그러니까 17년 만에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나중에 그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그럼 제가 저도 이거 애우려고 수개월 동안 공부 많이 했어요. 예. 왜냐면 틀리면 안 되니까 저도. 또 직접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초고령화 20%가 된 건 언제예요? 신문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초고령 사회가 2024년,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쓴 거예요. 그러면은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온 게 몇 년에 불과 몇 년? 예, 24년이에요. 24년 동안에 우리는 고령화 시대를 말을 쓰면서 초고령화로 온 게 지금 2024년이니까 24년 된 건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고령화 시대에서 이 초고령화 시대가 되려면은 80년에서 100년 걸렸대요. 그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뭐든지 이렇게 빨라. 그죠? 빨라. 빨리. 예, 빨리 그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야, 24년 만에 그 지금은 일본은 앞질른다 그러잖아요. 일본 앞질러. 그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애국에서 뭐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가 국제 전화 걸을 때 뭘 앞에다 뭘 붙여? 애국에서 우리나라를 걸으려면 파리가 국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파리.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누가 쓰러지면은 몇 분 불러요, 몇 번. 예, 119 불러요, 119 부르는데 일본에는 또 일본 가갖고 내가 쓰러질 때는 몇 번 불러야 돼요?
일본 가갖고 뭐 쓰러지거나 의식불명 되면은 걔네들도 119야. 일본도 똑같아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내가 몸이 아파갖고 쓰러지거나 옆에 사람이 쓰러지고 그럴 때 뭐 전화를 해서 빨리 오라고 차 있어. 나라마다. 중국은 120번. 120번. 여기 중국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미국은 어? 미국 갔다 오셨죠? 911이래. 911이 맞아. 우리는 119인데 미국에서는 급한 환자를 부를 때는 911을 불러.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들으면 좋아요. 예. 일본은 우리하고 똑같아. 119야. 걔네들도 119 누르면 구급차가 오고, 근데 중국은 얘네들은 또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서 120번을 해놨고, 그 다음에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911이 아니 119가 아니고 911로 전화를 하면은 걔네들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치매를 우리가 쓰려면은 자, 치매를 쓰려면 어떻게 쓰나요? 이거 한자도 어렵더라고요. 치자가 예, 이것도 내가 한자 배웠어. 이게 치자예요. 이 치매 우리가 한자를 쓸 때 매자는 이 매자야. 자,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을 치에다 바보 매자거든요. 치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옛날부터 이제 치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부터는 이것을 써. 치매. 근데 옆에 일본 나라는 이 치매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뭐라고 쓰느냐? 일본에는 우리보다 조금 앞서갔잖아요. 지금까지. 걔네들은 뭐라고 쓰냐면 자, 인지증. 걔네들은 인지증이라고 쓰거든요. 인지증. 그러니까 우리 치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지금 이 법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국회에서. 왜냐면은 이런 말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빨리 법안을 제출해서 이거 입법시켜가지고 통과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아직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많잖아요. 아까 제가 몇만 명이라고 했어요. 100만 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치매 전단기 공존지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3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한 450만 명에서 500만 명이 치매 환자예요. 예, 그러다 보면 그 가족까지 딸리고 그러면은 거의 많은 숫자가 정말 이 치매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에 좀 글씨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국회에다가 이 법안을 제출하고 지금 그렇게 난리를 좀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좀 좋은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치매 예방. 치매 예방. 우리가 치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선 어디로 가야 돼요? 치매 안심센터. 치매 안심센터에 가면은 이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 근데 그건 공짜잖아요. 동네마다 다 있어. 우리 김 선생님 왜 안 가보셨어요? 치매 안심센터. 아니요. 한번 가보세요. 아니 지금 멀쩡하신데 그래도 습관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보는 게 우리 저 고순자 어르신 가보셨어요? 치매. 저는 보건소. 보건소에서는 이제 보건소에서 한다고. 보건소하고 치매 안심센터하고 붙어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3권, 그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3행.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면 이 권자는 무슨 권자냐면은 권할권자예요 이게. 이거 뭐 요즘에 한문을 잘 안 쓰니까 잘 헷갈리더라고. 김자는 금알금자, 수풀림자에다가 이렇게 쓰겠죠. 행자는 가행자. 자 이렇게 쓰는데 그럼 세 가지를 권유한다. 그러면 추천한다. 그거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1, 2, 3. 자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려면 이 치매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뇌에서 오잖아요. 치매가 뇌. 이 뇌의 크기가 무게가 이 온몸의 몸무게 몇 프로나 될까요? 이 뇌. 이 안에는 지금 뭐 큰 뇌, 작은 뇌가 있잖아요. 몇 프로? 이 몸 무게의 몇 프로? 2%. 오! 우리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알고 계시네. 2%. 이거 뭐
2%예요. 그런데 이 남자들 이 뇌의 무게가 몇 킬로냐면은 1.4kg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여자들은 아무래도 뇌가 남자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1.25kg. 그러니까는 g으로 따지면 1,400g. 요건 1,250g. 그 이렇게 된대요. 뇌의 크기가. 그러니까 작은 그 크기가 아니죠. 이 뇌가 해부를 해보면은 뭐 손에, 대뇌, 그 다음에 뭐 전두엽, 축두엽, 뭐 후두엽,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이 순 3번, 예, 치매하실 때 대해서 우리가 치매를 안 걸리기 위해서 세 가지 권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이 치매 안 걸리려고. 예? 예, 운동입니다. 예, 운동이에요. 예, 운동. 참, 운동 좋지요, 운동.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 우리가 뭐 운동 그러면 뭐 있나요, 운동이? 뭐 많이 있죠, 운동. 걷기 운동 좋은 거예요? 걷기 운동 좋고, 그 다음에 또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걷는 거, 또 뭐가 있어요? 자전거 타는 거, 또 수영하는 거. 예, 그거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예, 노인들이 예, 운동보다도 이제 근력을 더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력. 이 근육이 자꾸만 줄어들잖아요. 이 근육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이렇게 가다가 힘이 없어서 넘어지거나 뭐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우리 김 선생님은 아직 60대죠? 예, 그래서 뭐 낙상사고가 없겠지만은 우리 김 선생님도 연세가 많으세요. 70대 중반이야. 아유, 잠깐요. 제가 안지도 10년이 넘었거든요. 그 아코디언은 사실 저한테 배웠어요. 근데 지금도 아코디언 계속 하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셔야죠. 예. 그리고 또 이사 가시는 바람에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운동.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자, 빨리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식사. 예, 식사도 뭐 지중해 식단이라든지 그런 말도 많이 쓰고 있는데, 보통 이제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으러거든요. 등푸른 생선. 그 등푸른 생선에는 뭐가 있어? 뭐가 있을까? 고등어, 예, 꽁치, 예, 그리고 삼치, 예, 그리고 또 연어, 멸치, 이게 다 등푸른 생선이래요. 근데 등푸른 생선이 좋은 게 뭐냐면은 불포화 산소 그 질소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이 뇌에 그 영양분을 보내준다 그러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고등어, 예, 꽁치, 삼치, 연어, 멸치 이런 게 다 좋다고 그러시더라고. 예. 식사도 잘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뭐가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잠잠. 그것도 다 있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와서 공부하는 거.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공부. 뭐라고요? 네, 공부예요. 네, 공부인데, 공부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애국어 공부한다든지, 음악 공부한다든지, 또 뭐가 있나요? 뭐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자. 그래야지만 이제 이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 삼금, 이 금은 금알금자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술. 술은 두 번째로 들어가. 안주. 예? 네? 담배. 그렇지, 담배, 금연. 예, 금연. 금연. 예, 그게 항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술이고, 세 번째가 머리 보호. 예, 머리 보호. 헬멧 쓰라고. 헬멧은 언제 써요? 이 공사장 같은 데서도 헬멧 많이 쓰죠. 위에서 낙하물 떨어질까봐 많이 쓴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 자전거 탈 때도 요즘에 또 헬멧 쓰죠. 그래서 항상 머리를 조심하자. 이거 헬멧보다도 머리를 조심. 예, 그 표현이 낫겠네. 머리 조심.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자는 뭐예요? 가랭자. 첫 번째 정기검진. 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라는 얘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검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회활동. 이 사회활동이 있어요. 사회.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 다음에 뭐 복지관, 문화센터 가서 공부도 하고, 뭐 듣고, 노래, 교실에 가서 노래도 많이 부르고, 이게 바로
이 사회 활동이거든요. 사회 활동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고독해. 애로와. 그래가지고 애로움에 자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오늘 옆에 짝꿍한테 내가 점심 쏘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옆에 짝꿍한테 진짜 하실 거예요? 네, 꼭 약속 지켜주세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짝꿍한테 인색하게 살면 안 돼. 예, 돈 많은 사람이 요즘에 더 무서워. 예,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가 또 뭐가 있냐? 검진 말고, 예, 검진 말고 또. 자, 세 번째는 보건소나 아니면 안심센터 가서 이 치매, 예, 정기 검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올해 국가 예산이 몇 조가 될까요? 올해 2026년도 우리 국가 예산. 요즘에 신문들 안 보세요? 국가 예산 대한민국 2026년 국가 예산이 727조 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올해 2026년도 쓸 예산이 727조인데 여기서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예산이 있어. 이게 우리 국가 예산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 자, 138조예요. 138조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돈이. 그런데 자, 우리나라 이제 요즘에 뭐 전쟁도 뭐 많이 나고 막 그러니까는 국방비 예산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방비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국방비 예산. 뭐 국방비 예산이 많아야지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뭐 배도 많이 만들 텐데 국방비가 얼마로 됐을까? 올해 2026년 뭐 이재명 정권 여기 이거 책정된 거예요. 이거 나중에 그거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얼마 한번 총밥으로 뭐 얼마 김 선생님은 400조. 400조? 400조 땡. 50조. 50조? 땡.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66조. 비슷해요. 예, 66조야. 그러면 이거 내가 볼 때, 야, 이거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 보건복지부 예산은 138조인데 국방비 예산이 66조야. 야, 오히려 국방비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요거밖에 안 되는 66조. 예, 그래도 보통 이제 전 세계 그 순위를 따지면 그게 11인가 이렇게 된대요. 국방 66조가. 그런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 조가 될까? 미국. 아메리카. 옛날에 천조국이라고 그랬어. 이 국방 예산만. 그러니까 걔네들이 엄청나게 부자죠. 미국에서는. 근데 지금은 한 1,400조야. 천조라고 하는 말도 이제 지나갔고 천조국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너무나 그러니까 미국이 약 한 1,400조 원이니까 국방 예산이 1등이잖아요. 그럼 2등부터 9등까지 합친 것보다 더 많아 이게. 뭐 2등은 뭐 러시아 아니면 중국, 그다음에 뭐 일본, 영국, 프랑스 뭐 그렇게 되겠죠. 쭉쭉 내려가. 그 나라 2등부터 9등까지 국방 예산을 다 합친 게 미국의 1,400조 못 따라가는 거야. 이거 엄청난 대국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이거 좀 보건복지부 예산하고 국방비 예산하고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 하는 건 이제 치매 환자들 많아. 치매 환자들 월 평균 그러니까 연평균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 4천만 원. 4천만 원이면은 한 달에 한 300, 한 7, 8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고통이야 그게. 그래서 이 치매 예방을 제가 지금 요즘에 많이 제가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한국의 새생명 복지재단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파란 천사라고 있어요. 거기 뭐 이웃 불우한 이웃들 뭐 많이 돕는 기관이 있거든요. 정부 기관은 아니고 민간 기관인데 얼마 전에 거기 이사장이 나한테 고양시뿐만 아니고 우리 그 남한에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을 하라 가지고 제가 임명장 받았습니다. 박수. 예,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감투 하나 썼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만큼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까 이 종이 쪽지에다가 써놨지만은 3사람 이상만 모이는 데서 연락만 주면은 제가 재능기부로 가서 제가 알고 있는 거 가서 다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1240회가 넘어요. 요거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붙여놓은 건데 따로 안 붙여서 지금 저걸 붙인 거 갖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따가 오늘 나와서 뭐 발표하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요. 자, 진인사 대천명. 자, 따라서 하세요. 진인사 대천명. 조금 더 크게.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있어요. 요걸 제가 좀 유식하게 한자로 쓰면은 자, 요게 진인사 대천명이잖아요. 자, 진인사 대천명인데 요거를 지금 현재 의사들이 정신신경과 의사들이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 원래 뜻은 따로 있는데 이 진짜가 뭐냐? 진짜로 담배 어떻게? 진짜로 담배 끊고 또 진땀나게 운동하고 진짜가 들었잖아. 진땀나게 운동하고 인정사정 없이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고 사가 뭐예요? 사회활동 많이 하자.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대뇌를 많이 써라. 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할 게 많이 있겠죠. 또 천박하게 하늘천자죠. 천박하게 술을 먹지 말라. 어떤 경우에는 술을 술을 먹는지 그냥 정신없이 먹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치매에 안 걸리려면은 천박하게 술을 먹지 말고 적당히 먹어라. 이제 그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명수는 명이 긴 음식을 먹자. 명이 긴 음식. 아까 말씀해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견과류도 있겠죠. 포도라든지 여러 가지 견과류도 있겠고 올리브유도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이런 분푸른 생선 같은 것도 있겠고 하여튼 제철 음식 같은 거 많이 먹고 채소, 과일 그거를 좀 많이 먹어야지만 명이 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여기 또 뭐가 들어가냐면 쓰리고 높은 거 있었어요. 쓰리고. 자, 쓰리고는 뭐냐면은 고혈당. 고수톱이 아니구나. 고수톱 많이 쓰시죠? 아니, 쓰리고는 뭐냐면은 고혈당. 예, 고혈당. 그 다음에 고지혈. 또 뭐가 들어가요? 고혈압.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 옆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혈압. 예, 요거를 좀 잘 좀 지키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노인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진인사 대천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여기 또 쓰리고가 붙고 이렇게 건강이 나쁜 고혈당이 높다든지 아니면 고혈압. 그거 좀 조심스럽게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저 허준 선생 아시죠? 허준. 자, 이조시대의 명의가 누구예요? 예, 허준 선생.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허준. 말씀 원자에다가 어떻게 쓰죠? 이게 허자. 그다음 성수변자에다가 허준 선생이 이조시대 때 1537년에 태어나셨어요. 돌아가시기를 1615년. 제가 이거 확실히 외웠거든요. 그래서 몇 년 사셨냐면 78세를 사셨어요. 허준 선생.
저 11대 중종에서부터 15대 강해군까지 사신 분이고, 그래서 내가 이 허준 선생이 유튜브에 보니까는 묘가 파주에 있어. 민통선. 그래서 제가 민통선에는 그 민간인들 출입 지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파주에 아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다리 조금 이제 그쪽으로 이제 걸쳐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 민통선에 사시는 분하고 같이 다 들어간 거야. 신분증 맡기고. 우리 저 매니저가 뒤에 있거든요. 우리 매니저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매니저. 그랬는데 그 허준 선생님 그 묘가 발견된 지가 한 10 몇 년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허준 선생이 그 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허씨 분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파다가 뭐 거기서 이제 발견된 게 묘가 뭐 허자 쓰이고 준자 쓰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태어날 시기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강서구에 여기 없대. 강서구 하곡동에서 태어났었대요. 허준 선생이. 허준 선생이 쓴 동의보감이 몇 권이냐면은 2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5권 원본이 어디에 있냐면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거든요. 국립중앙도서관에 25권이 있는데, 이게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거야.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홍콩님. 네. 그런데 이 동의보감에 보면은 10가지 그 건강 수칙을 써놓으셨어요. 건강 수칙 10가지. 몇 가지? 10가지요. 예, 10가지 수칙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거를 애우는데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기어 니은 기분 리을로 외웠어. 기, 눈, 등, 배, 이, 황. 또 뭐가 있나? 혀. 그 다음에 탁. 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가 빠졌다? 기, 눈, 등, 배, 이, 황. 손을. 여기가 손자, 월자 빠졌네.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공간 수칙을 만들었어요. 또 허준 선생이. 그래서 이제 기는 뭐냐? 이 기에는 그 가는 혈관이 많다네. 이 기. 그래서 자주 문질러드려요. 깃불 같은데. 한번 문질러 보세요. 네. 한번 문질러 봐요. 이게 가는 혈관이 많아서 혈액순환이 아주 좋대요. 이렇게 많이 문질러 주시면, 양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자, 그 다음에 눈은 우리가 사실 평상시에 눈 운동 안 해요. 나도 평소 안 하다가 이번에 제가 수술했는데 제가 눈 앞이 잘 안 보여 지금. 이 약간 시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안과에 좀 가보려고 하는데 수술했거든요. 수술했는데 이상하게 좀 많이 차도가 없어. 그런데 이 눈은 자 눈 하는 거예요. N쪽에 자 눈 감고 N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N쪽 눈을 눈동자 N쪽 오른쪽에서 N쪽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그 다음에 위로 아래로 눈동자 위로 아래로 아래에서 또 위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눈을 그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눈동자 이렇게 해서 자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예. 다 하셨죠? 네. 예. 그 눈 운동을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도 눈 운동 안 했거든요. 그냥 눈만 뜨고 다녔지 눈 운동 할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안과에 갔더니 또 이 눈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이 허준 선생이 그때의 그 10가지 지식이 현대 의학에서도 인정이 돼요 지금. 대단하신 분이죠 허준 선생. 그리고 이 등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려네. 이 등이 따뜻하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냥 뭐 내가 먹을 거 없어도 이 등만 따뜻하면은 배불러. 예.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등목해주고 등목. 여름에 이 등을 등목해주는 게 이 체온을 좀 내려주잖아요. 차가운 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게 좋다고 그러네요. 그 건강에 들어요. 여기까지 들어가. 이 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배가 아프면은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엄마 손으로 이렇게 배를 문질러 줬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금방 괜찮아져. 엄마 손이 무슨 손? 약손. 네, 약손이에요. 그런데 엄마들이 우리 허준 선생한테 그걸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른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문질러주면 그게 금방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상 이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많이 문질러주자. 그리고 이 손은 뭐냐면 이 손가락으로 10개 손가락으로요 끝으로 이렇게 머리를 좀 두들겨 주는 거야. 한번 두들겨 보세요. 머리, 자기 머리. 네, 두들겨 주세요. 그럼 머리가 시원해져요. 왜냐? 뇌 자극이 돼. 뇌에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뇌 활성화. 예. 시원하죠? 예, 이거를 자주 시간 있을 때마다 해주시는 게 좋아. 골고루. 뭐 위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옆으로도 해보고 뒤통수도 해보고 앞에 옆에 다 해주셔야 돼요. 꼭대기도 해주고. 자, 그다음에 자, 얼은 뭐냐? 얼굴이에요. 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많이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이 혈색이 좋아진다네. 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많이 문질러 달라는 얘기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 시작.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문질러 주세요. 마사지 해주는 거야. 좀 두들겨 주기도 하고. 예, 그러면 아무래도 피부가 좋아지면서 또 이것도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이렇게. 나는 지금 안경 써갖고 잘 안 되고. 자, 그럼 얼까지 했어요. 이는 뭐냐? 치아. 야, 이빨을 이 아래 이빨을 이렇게 부딪혀 주래요. 해봐. 보고만 있지 말고 해야지. 이렇게. 하시라니까. 이렇게 해줘. 이게 왜냐면 너무 또 아프게 하면은 또 이 치아가 흔들리니까 안 아플 정도로 자기가 자신이 조절해서 이 아래를 해주게 되면 잇몸이 튼튼해진대. 잇몸.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혀를 좀 굴러주시기 좋죠. 여기가 있죠. 자, 항. 자, 항은 뭘까요? 항문이야. 우리가 항문을 뭐 별로 우리가 힘을 안 주는데 우리가 큰일 볼 때만 힘을 주잖아요. 평상시에도 이 항문에도 힘을 좀 주래.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항문에도 힘주기 시작. 이렇게 합니다. 두 번. 여기서 보면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지만은 본인이 양심껏 하셔야 돼요. 자, 힘주세요. 이렇게. 하루에 50번 해주시는 게 좋죠. 몇 번? 50번. 예, 50번 이렇게 해주시래요. 이 항문을 많이 조여주고 풀어주는 게 이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 항문을 뭐라고 쓰냐면 의학적인 용어로 곡도. 뭐라고 쓰냐면 곡도라고 써요. 곡도를 당긴다. 곡도. 예, 곡도를 당긴다고 그 의사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항문을 많이 조여라. 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항문이 풀어진대. 그래서 죽은 사람들 보면 이 항문이 열려 있어. 근데 우리 애기들 뭐 몇 살 먹은 애기들 이렇게 보면 항문이 꽉 닫혀져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변비가 있을 때 뭐 약을 집어넣어도 잘 안 들어가. 근데 이제 노인 되면 헐렁헐렁해 여기.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 안 맞아요? 헐렁헐렁하죠? 아이고, 그거를 그래도 안 그랬다 그러지. 그래야 항문을 꼭 항문 조이는 연습을 하셔라. 그러니까 평상시 해주시는 게 좋게 진짜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한다고? 허준이요. 네, 허준 선생이 얘기하는 거야. 그때 얘기한 게 지금도 다 인정해요. 인정. 자, 그리고 이 혀는 혀를 가지고서 이 안에 입천장, 그 다음에 혀를 뭐 시계방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또 반대방으로 돌리시고, 그리고 이 치아로 이빨로 좀 깨물어 주세요. 이 혀를. 이 깨물어 주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안에서? 왜 침이 나온다고? 이 침이 소화 액이야. 이 침이 많이 생성될수록 그 이에서 뭐 음식물 같은 거 그거 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아주 여러 가지로 좋대요. 이를 좀 깨물어 줘. 혀 운동도 많이 해주시라. 이게 9번째. 마지막 10번째가 뭘까요? 탁이야, 탁. 탁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 그렇죠. 이제 비슷해. 그건 아닌데 비슷해요. 이 턱이 아니고 탁이야, 탁. 근데 이 탁은 이 탁한 음식, 그러니까 이 몸에서 나온 탁한 것은 버려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가래.
뭐 이 가래가 나올 때 있잖아. 노란 가래 같은 거 뭐 그런 거요. 예, 그거는 내가 삼키지 말고 꼭 뱉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동의보감의 10번째 그 순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 그게 이제 몸에 안 좋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삼키지 말고 뱉으라는 얘기지. 예, 가래 같은 거.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한 10가지가 있고요. 저 오늘 뭐 최 선생님이 나와서 뭐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전에 누가 한 2분 정도 얘기했는데